먼저 코로나 상황 살펴봅니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흘째 10명 안팎입니다. 특히 어제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요. 계속 떨어져서 빨리 확진자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지역 감염 그리고 또 잠복기 결과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천군이 11일 동안 37명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예배에 참석했던 아버지와 간호사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 혹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 이어서 총선까지 이 두 이벤트가 가장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지켰을까,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신천지가 또 하나 논란이 됐는데요. 최근에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대구 경북 지역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신천지 신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신고한 사람들 24만 명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정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한 달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무증상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74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006명입니다. 이 중 8,114명인 76%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3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7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2,32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13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7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6명이었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순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사흘째 10명 안팎인데 지금 저 숫자도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 빼면은 사실 한 자릿수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 감염 6명에 불과하니까 예.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죠. 예. 근데 지난 주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잠복기가서부터 서서히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기가 내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가면은 예. 이때 과연 이 노출이 어느 정도의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예.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부활절과 선거 그 두 가지 변수가 좀 있다고 봐야죠. 예, 대부분은 5, 6일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 증상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단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갈 것인지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가 진짜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수님 혹시 그간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부산이라든지 예. 예천 같은 데서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예. 또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였는데 잘 잡히는 것으로 예.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의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예. 이 조용한 전파가 폭풍 전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예. 콜센터 때만 해도 뭐 당장 나올 때까지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다 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합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제가 주말에 지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꼭 가야 할 예식이 있어서.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계속 확진자가 안 나와서 그랬을까요? 근데 일단 호남 지방을 보면은 거의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면역 진단을 좀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는지, 네. 어느 정도들 지금 가지고 있는지, 혹은 전혀 미감염된 사람 이 인구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 부분의 면역 진단 방법이 승인이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육군훈련소에서 신천지 신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을 수 있는가? 한번 관련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당시에 자치를 하고 있던 3명이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고 그중에 한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정 기간 3월 16일까지 자가 격리가 되어졌고 이 이후에는 대명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벗어나서 본가가 있는 복현동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3월 13일 날 입소 당시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4월 16일 날 다시 검사했는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의 감염 경로와 그다음에 발병한 날짜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확진된 훈련생 3명은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한 명은 재양성자, 확진이 되어 격리 해제된 이후에 확인된 재양성자이며 나머지 2명도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되어 2월 말 3월 초까지 자가격리 및 일제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되었던 사례입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입소 전에 접촉한 가족, 친구, 그리고 훈련소 내에서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양성자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면 잠복기가 45일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 2명하고 1명은 좀 다른 부분이요. 예. 이 2명은 격리 해제될 당시에 감염이 되었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음성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노출이 됐을 겁니다. 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특성이 지금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서로 긴밀한 접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선가 환자가 신천지 중에는 아직도 전수조사에서 빠져나온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좀 우려스럽고요. 또 나머지 1명 재확진된, 재양성이 된 이 훈련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성으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낮았지만 실제로 환자에서 항체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를 못하고 이걸 중화항체라고 그러는데요. 예.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이렇게 재확진이 돼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항체를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느냐는 항체 검사가 필요하고 바이러스도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 바이러스가 늘어난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지금 팩터인데 이것들은 역학조사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바이러스들이 과연 감염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도 배양을 해보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배양을 했을 때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감염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건 왕왕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을 약하게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뭐 지금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확실히 밝히고 또 앞으로 우리 올 겨울이든지 내년이든지 또 여러 가지 변이주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훈련소에서 잡아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또 군이 뚫렸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외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아마 마스크 지난 1, 2월에 수출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한 장에 7,0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경제 재개 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처음에는 정말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좀 성급하게 개학을 했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는 이렇게 싱가포르 내에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방역 모범국이 동남아 최다 발생국이 되는 그런 상황 가는 것 금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싱가포르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3월 중순만 해도 한 400명, 500명 이하였었거든요. 예. 근데 23일 날 개학을 하고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시작은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선생님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단 발생인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발생이 많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6,500명까지 늘어나서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환자를 지금 내고 있고 또 지금 발생 상황도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면서 그럼 우리도 좀 뒤돌아볼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예. 그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안전할까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또 저기 싱가포르 경우는 특히 마스크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다 비슷합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걸 너무 경시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해이해지지 않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므로 해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는 것도 많이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중간에 방호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가 꼭 아니더라도 꼭 면 마스크라도 쓰고서 외출하는 이런 매너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얘기하셨으니까 일본 상황 한번 저희가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일본 지금 마스크 사려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말 지금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外出を控えてください。できる限り人との接触を避けてください。そのことが医療現場を守り、多くの命を守ることになります。 교수님 일본 상황 잘 아시니까 방금 전에 일본의 한 마트인데요. 잠깐 관리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르르 달려가서 서로 그냥 눈앞에 있는 마스크 집으려고 그냥 허겁지겁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일본 하면 질서의 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까? 저게 원래 일본의 민낯일까요? 민낯이라기보다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그 공포심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줄서기 제일 잘한다는 일본 사람들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그런 센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들은 했었는데 그런 예. 부분들이 없고 노동후생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보건복지랑이 비슷한 노동하고 후생 별로 안 맞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장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 아니냐. 지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 매뉴얼대로 착착 행동하는데 이 질병관리본부도 없고 그런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매뉴얼은 많이 있죠. 근데 재난이라는 것은 매뉴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것이 있고 일본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습니다. 아베 지금 총리가 얘기하는 저게 전부거든요. 제발 밖에 나가지 말아달라 하는 것 이외에 방역이라는 지침이 긴급사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단수를 늘리고 싶은데 늘리면 늘리는 만큼 결국은 확진자가 많아져서 의료 공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자체들은 굉장히 급박한데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도와줄 방법도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이 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확진자, 사망자가 다 우리나라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마스크를 좀 지원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마스크 상황이 이제 완전히 5월쯤이면 좋아지는데 그때쯤 좀 지원하는 것,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규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일이죠. 우리가 조금 이제 익숙해졌고 마스크도 좀 남으면 이제 이걸 어쨌든 인류애적 차원에서 뭐 적극적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일단 뭐 한국 전쟁 참전 국가 중심으로 해보자 또 있고 또 어떤 의견은 일본에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보내지 말자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어서 감정이 있으니까 보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재난 상황에 예. 특정 국가가 돼 있으면 뭐 어느 나라든 필요한 쪽으로 먼저 보내주는 것이 네. 중요하지 그 기준을 참전국이다 이런 게 아니고 더 급박하고 필요한데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이것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즉각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 상황도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미국은 지금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쿠오모 뉴욕 주지사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But it's only halftime. We still have to make sure that we keep that beast under control. 하프타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뉴욕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한참 멀었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뭐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로 나갔는데 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텍사스나 이런 주들은 어느 정도 풀어도 문제가 생길 수 없는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아직 반을 못 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큰 문제죠.